니그 유럽의 그 신체 조건이 뛰어난 저 새끼들 봐라. 저 허벅지랑 막 이만하고. 쟤는 어릴 적부터 버터 먹고 고기 먹고 그냥 입에다가 있잖아. 고기 달고 사는데 우리는 경기 나가기 한 달 전부터 그냥 풀떼기 없어서 멜벨 하던 애들이 고기 어쩌다 들어가면 내장에서 소화를 못 시켜요. 똥물이 질질 나가요. 막 그러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 요즘 동계올림픽 그 중국에서 진짜 기똥찬 그 동계올림픽 때문에 한국 여론이 진짜 들끓고 있어요. 처음에 저희 딸이 원장님 그 편파 판정, 그 중국이 편파 판정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떨어진 거 보고 막 분노하더라고요.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외국 경기를 본 적이 있냐? 라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축구밖에 기억이 안 나요. 그리고 유명한 뭐 펠레나 뭐 이런 마라도나나 이런 거는 들은 적이 있지만 모든 체육 경기에 북한이 항상 짱이었어요. 난 그래서 북한이 항상 그 말하는 대로 무슨 주체조선의 우리 체육 선수들이 장군님이 가르쳐 주시는 어떤 전략과 지침에 따라서 나가서 짱 먹는 경기만 하기 때문에 나는 완전 스포츠 강국인 줄 알았거든요. 단장님 혹시 북한에 있을 때 저보다는 좀 오래 사셨으니까 외국 선수하고 같이 경기하는 국제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? 일단 북한은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나라.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언론의 모든 게 이제 통제가 된 북한이기 때문에 국제 경기에 나가서 우리 선수들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선수들에 한해서만 열심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먹이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외국에 내보내봤자 돈이 안 될 거 자체는 북한 자체에서 투자를 안 해요.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이겼다. 이긴 경기만 그 생중계를 해주는 그게 첫째 북한이라고 보면 되고. 그래서 되게 정말 웃긴 댓글이 있었는데 언제 그 조선이라 해가지고 북한이 체육 경기 하는 걸 한국에서 모니터링 하잖아요. 몽골인가 어느 나라하고 북한이 축구 경기 했대요. 근데 2대4로 북한이 패했는데 몽골이 사한 거예요. 근데 앞에 전반전에 북한이 골을 2개 넣었대. 그게 북한이 전반전만 할래 보여주고 후반전을 안 보여준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유치하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.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도 하고 해봐도 나도 늘 북한은 체육의 어떤 대국이다 이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거든요. 가장 중요한 건 북한 선수들이 외국 경기를 가려면 북한 자체에서 항공기를 띄워야 되는데 못 사는 나라잖아요. 그러면 선수들이 가서 그냥 국가 돈을 축 내고만 올 것 같으면 애당초 안 보내려고 하는 게 북한의 입장이고 그 다음 이제 고난이 행군 전부터 시작을 해서 북한 스포츠가 점점 내리막길을 가게 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체력 문제 잘 먹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맞아. 또 가정들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도 이제 평양에 있어 보면 애들을 절대로 체육인으로 시키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. 왜 그러죠? 왜 그러냐면 아침에 겨우 죽물 조금 먹여서 애들을 학교 내보냈는데 뭐 축구부다 뭐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 가서 배가 고프니까 그걸 엄마들이 그 진짜 사람이 보면 얼마 먹지 못하는 그 애들한테 밥을 바로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. 맞아.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밥 먹고 점심에 학교 갈 때만 됐다 했더니 우리 엄마 야 빨리 뛰지 말아라 소화된다 막 그러잖아. 그런 게 천천히 가라고 막 그러는데. 그리고 또 축구부에 이제 학교들에서 있는 애들이 뭐라면 이렇게 그 신발이 또 문제야. 맞아. 북한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신발은 없고 중국에서 제일 저가를 들여다가 애들을 신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가지고. 신발이 금방금방 구멍 나. 그러니까 이게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뛰고 배고프다고 하지 신발 같은 거라도 그 다음에 뭐 운동복 같은 건 12번 채고 그냥 집에 있는 옷 그냥 입고 이렇게 그래 아버지 마대 반스 같은 것도 입고 나가서 그냥 입고 뛰고 이랬잖아요. 이렇게 하고 북한의 모든 스포츠는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좀 가망성이 없는 건 내가 아까 절대로 외국에 안 내보낸다고 하죠. 그 다음 이제 뭐 피겨스케이트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열차 타고 갈 수 있는 나라만 보내주는 거예요. 왜? 항공편을 띄워봤자 그냥 기름값만 나가니까. 대한민국처럼 아시아나 항공에 선수들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여행 가는 사람들 태우고 가면 괜찮은데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비행기는 딱 이 목적 하나를 위해서 띄워야 되니까 기름이 사정이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선수들은 중국 같은 데 가면 되게 좋아하는 게 배불리 먹는다는 거. 경기를 졌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여비가 없어. 북한에서 니네 알아서 돌아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감독들은
참 많이 속상하지. 중국 당국 자체가 어떨 때는 보면 계속 버티고 못 가고 있으니까 빨리 어쨌든 보내야 되니까 이제 경비를 좀 줘요.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제 굉장히 서글픈 게 감독들한테 나갈 때 그 나라의 모든 걸 되도록이면 선수들이 보지 못하도록 다 교육을 줘서 내보내는데, 눈 달리고 생각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 귀 있고 한데 안 보고 안 듣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리고 호텔들을 잡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숙소에 TV 자체를 볼 수 없게끔 규정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, 그렇게 이제 눈과 귀를 막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던 게 북한이고, 그 다음 이제 국제 경기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몇 개월 동안은 참 먹이는 게 형편도 없어요. 그런데 체육단 자체가 어떻게 이게 선수들이 먹을 수 있는 거를 마련하나, 국가에서 주는 건 없으니까 뭐 레슬링을 한다던가 뭐 역도를 한다거나 이런 애들이 나이가 있게 되면 체육단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. 배운 재간이 그거밖에 없으니까. 그러니까 얘네들은 체육단 소속으로 두고 외화벌이를 하는 거야.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그래서 체육단에 한 달 동안 들어가는 돈 해서 너 한 달에 돼지 한 마리씩 집어넣어라. 이게 조건이야.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그 유명한 생활 총화 같은 거 좀 빠져도 돼지 한 마리씩만 갖다 집어넣으면 돼. 근데 체육단에 인원이 얼마나 많아. 그러니까 그 돼지가 일단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단장도 그렇고 당비서도 그렇고 고기 구경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. 국가에서 안 주니까. 이렇게 되면 그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좋은 부위가 당비서 좀 뜯어가고, 이 뭐 관계 부분 일꾼들이 좀 뜯어가고, 주방에서 이제 끓이는 사람들이 또 좀 먹어야 되잖아. 그럼 거기서 좀 뜯어가. 그럼 선수들한테 잘해지는 게, 그래서 돼지가 장화 신고 건너간 물, 이게 나오는 거예요. 그것도 한 달 전부터라야 먹일 수 있는 게. 그러니까 북한 선수들은 체력상 어려서부터 이제 체력도 점씩 이렇게 좋은 거 먹어서 이렇게 다져져야 돼.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북한 선수들은 여기서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. 맞아요. 가장 중요한 먹이는 것부터 잘 먹이지 못하다 보니까. 아유, 그 축구 경기 할 때 나는 그 기진 맥진해가지고 없다는 게, 우리 아버지 맨날 튀면서 저 봐라 조선 사람이 그 먹지 못하는 게 풀쓰레기만 뜯어먹는데 주력이 딸려서 뛰나 막 그러잖아요. 저 그 패스할 때 외국 선수들은 끝까지 뛰고 악바리처럼 뛰고 착착착착 하는데, 북한 선수는 뛰다가 헐떡거리고 또 쉬고. 그러니까 이걸 북한에서는 기력이 딸린다고 얘기하지 않고 주력이 딸린다고 그러잖아요. 조선 애들은 안 된다. 어릴 적부터 제대로 못 먹고, 니 그 유럽의 그 신체 조건이 뛰어난 저 새끼들 봐라. 저 허벅지랑 막 이만하고. 쟤는 어릴 적부터 버터 먹고 고기 먹고 그냥 입에다가 있잖아 고기 달고 사는데, 우리는 경기 나가기 한 달 전부터 그냥 풀떼기 없어서 멜멜 하던 애들이 고기 어쩌다 들어가면 내장에서 소화를 못 시켜요. 똥물이 질질 나가요 막 그러는데, 실제 체육단에 있는 사람들도 딱 경기 진행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바짝 먹인다죠. 그 기계예요. 사람도 축적되고 이게 다져져야 되는데 그 체력적으로 안 되는 거지. 그리고 항상 우리 아버지의 지론이, 우리는 조선 사람들은 아시아는 유럽에 안 된다는 거예요. 니 유럽 애들이 봐라 저 떡작보라면서 이 덩치만큼 그거 키가 큰데, 이 아시아는 덩치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우리 아시아인들은 정말 키도 작고 체력적으로 유럽에는 게임이 안 되는구나.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체육 경기에 아시아만 따로 하면 뭐 조선이라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뭐를 해볼 수 있지만, 유럽, 미국 이런 사람 딱 봐도 얼마나 거구요. 2m 막 이만한 사람들이 있는데, 그래 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지. 그래서 체력적으로 우리는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늘 뼛속으로 늘 생각하면서 어릴 적에 자란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한국에 와서 그걸 싹 뒤집었어요.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은 쇼트트랙의 왕국이다 이러면서 빙상 경기 할 때마다 김연아 뒤집어놨지, 전 세계 뒤집어놨지, 또 그리고 그 쇼트트랙이라는 막 빙상 개주하는데 한국이 몽땅 그 국제무대 씹어 삼키는 거야 단장님. 근데 그 이상화 선수나 스케이트 타는 선수들이 딱 그 개주선 이런 데 나와 있는데, 유럽 선수들하고 서 있는데도 허벅지가 꿀벅지 막 이만해. 통나무 막 한 2개 3개 막 이만한데, 나니 시리시리한 이 장단지 보면서 북한에서는 저런 장단지 보지도 못했고, 남자들이 체력이 막 이때 떡 버그러진. 단장님 이거 봤어요? 북한에서 우리 동네에 무슨 체육단이 있었는데, 체육하는 사람들이 그 북한 사람들 걸핏하면 우떡 먹고 뛰는데, 여기 갈비뼈 아롱아롱 해가지고 막 뛰는데 너무 마른 것만 봤는데, 한국에서 와서 보면 남자들이 체력이 좋다는데 그저 여기 왕자 딱 새겨지고 처음에는
그걸 보고 한국 여자들이 뭐 와 선수들이 체력이 멋있다 이래가지고 나는 처음에 그게 으스라더라고. 저게 왜 멋있지? 근데 요즘이야 뭐 야 좀 더 벗지 좀 막 이러면서 그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. 북한에서는 그 이해 못했어요.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북한에서는 체육하던 사람들도 완전 그 검명태처럼 있잖아. 바짝 말라가지고 부들부들한 그 체력 정말 우리는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체력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맨날 타령했던 아시아계의 그 체력에서 벗어져 났다는 어떤 그러니까 야 우리는 북한에서 기준이 키가 다 작은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는 국제 무대에 당당히 서서도 유럽 선수들과 어깨 동등하게 나란히 서서도 키가 이만큼씩 올라오는 그런 체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게 야, 이것에서 또 김일성 족속이 튀어나옵니다. 이것들이 반세기 동안 우리 북한 사람들의 평균 키를 10cm 땅따로 망체로 만들어 온 거죠. 죄악입니다. 그 다음 이제 90년대부터는 이제 고난이 행군 시기에 자리하면 80년대 출생했다. 고난이 행군 시기가 10대거든. 그러니까 가장 잘 먹고 때. 커야 되는 나이에 가장 못 먹고 그냥 허기지게 살았던 얘네들한테 어떤 스포츠 정신이 나오겠어. 그리고 또 이제 유독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을 엄청 많이 보는데 그래도 특별한 여기가 재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출신 성분 크게 안 따지고 데려다가 국제사회에 가서 북한이라는 여기 이름만 날리면 된다라고 해서 키우는데 좀 메달이라도 딴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온 집안의 운명이 나한테 달린 거야. 내가 만약에 가서 만약에 메달이라도 따게 되면 우리 집안에 아주 이게 그 낮은 뭐 출신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얘로 인해서 집안 자체가 그래도 신분이 한층 상승될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정말 초인간적 힘으로 해서 이제 스포츠에 임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집 자식들이 절대 스포츠를 안 하죠. 하는 거죠. 그래서 북한은 근본적으로 한국은 의식주라고 하는데 북한은 그 식이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스포츠 뭐 문제도 절대 해결될 수 없다. 뭘 하겠습니까? 이번에도 그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중국이 진짜 경기 더럽게 더티플레이 해가지고 국제사회를 경악시켰고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를 또 일으켰지 않습니까? 그러면서 제가 또 관심 있게 봤어요. 그 제일 마지막에 봤던 게 한국 선수 하면 정말 매너 있고 뭐 한국 선수뿐이겠습니까?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. 우리는 어쩌면 국민 GDP가 3만 불 넘어서고 이게 어느 정도 삶의 수준이 올랐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인격, 인성을 무시하고는 나 자체를 생각할 수 없다. 이런 교육이 있나 봐요. 그래서 대한민국 난리 났는데 그 김민기 선수라는 그 선수가 3위를 했지만 좌절하고 앉아있는 그 선수한테 가서 다독여주고 이렇게 오는 영상이 되게 화제가 됐습니다. 나는 동메달, 은메달, 금메달을 다 떠나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중국 선수 같으면 금메달 못 따가지고 슬퍼하고 울고 네티즌한테 문매 맞을까봐 막 울고불고 난리 났지만 한국 선수들은 정말 강한 멘탈로 그 다음날도 웃으면서 대한민국 기자들을 마주했던 그걸 보면서 정말 멘탈이 강하다. 그리고 다른 나라 선수도 아니고 그 중국 선수들을 선수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걸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성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항상 그 국민들의 댓글도 보면 너네 메달 안 따도 괜찮아. 손 다친 거 보고 괜찮다. 다치지 말고 오라. 이미 충분히 고생했다. 그 4년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국민이 인정해주고 막 이러는 거 보고 중국의 댓글하고 비교해봤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멋있다. 인성적으로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뒤늦게나마 합류해서 사는 게 난 너무 행복하구나. 나도 이런 따뜻한 어떤 마음과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했어요. 내가 만약 저 선수라면 그게 가능할까? 좀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국가마다 자기의 체급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지만 한국 사람들이 인성을 따라가려면 20년 걸려도 부족할 거다. 그건 중국의 한족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거든요. 저는 그게 결과라고 보거든. 그러니까 대국이면 그 대국 덩치만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아직 이만큼 그릇이 됐지만 그 안에 차려면 굉장히 먼 나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동방 예의지국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리고 선수들이 인성이 안 좋은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인성이
경기 성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나타날 거고 거죠. 아마 그럴 거예요. 그런 모든 거 관중이 보는 모든 면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은 무대도 그렇고 경기장도 그렇고 그거는 인성이 반드시 그거는 꼭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중국은 덩치만 걷지 아직 속이 다 차가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.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 자체도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. 대국이면 대국다운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좀 썩은 나라들을 막 대놓고 무시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뭐 이 옛날 조공을 바치던 그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한참 오산을 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중국이 더티플레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지만 카메라의 렌즈 속에 담긴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런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의 행동이 또 전 세계를 황홀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인싸다 최고다 너희들은 정말 인성이 짱이다라는 그런 거를 또다시 알린 그런 멋진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. 중국이 엄청나게 더티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했던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더 돋보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인 것 같았습니다. 오늘 제 방송에 나와주신 방송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